저희 팀은 게임 이론과 나만의 보드게임이라는 주제로 과제 연구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박지훈, 김우영, 우선 첫 번째로 우선 게임 이론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연구 배경을 했고, 두 번째로 게임 이론의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념 설명, 세 번째로 게임 이론에 대한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 설명, 네 번째 저희가 이 게임 이론을 토대로 만든 보드게임, 다섯 번째 이 연구의 결론과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실에서 수없이 많은 게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운전자에게는 운전이 하나의 게임이 될 수 있고, 기업과 노조에게는 협상이 하나의 게임이 될 수 있고, 저희도 대학을 가기 위해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. 이러한 게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게임 이론이라고 하고, 이 이론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게임들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, 이 규칙들을 통해 게임을 하며 손해를 최소화,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. 또한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이론을 적용시킨 게임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통한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게임 이론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게임 이론이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 이론적, 전략적 상황에서 이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. 우선 이 왼쪽에 폰 노이만과 오른쪽에 모르겐슈테른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 게임 이론을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, 먼저 게임 이론의 이 게임을 비협조적 게임과 협조적 게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우선 협조적 게임이 뭐냐면 그 게임을 진행하는 경기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발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합의해서 연대가 허용된 경우입니다. 이 연대가 허용됐다는 것은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. 이에 반해서 비협조적 게임은 게임 규칙의 한도 내에서 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그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없습니다. 협조적은 이 위반하면 처벌이 있죠. 근데 협조적인 이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더 노리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게 게임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개 더 있는데, 영합 게임과 비영합 게임입니다. 영합 게임은 무엇이냐면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경기자가 만든 보수의 합이 0인 것이죠.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봤는데 그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더해서 0이 되는 그런 뜻이죠.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손해를 전제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비영합 게임은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승자 이득이 패자의 손실보다 크거나 패자의 손실이 승자의 이득보다 큰, 즉 모두의 합이 0이 아닌 그런 경우죠.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패자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서로 휴전을 하죠. 이 휴전을 하는 것을 협조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비영합 게임, 영합 게임과 다르게 협조를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. 그럼 세 번째로 저희가 게임 이론을 조사하면서 예시를 몇 개 찾아보았는데, 그중 첫 번째는 치킨 게임입니다. 치킨 게임은 뭐냐면 저 그림처럼 양측이 이렇게 맞붙는 상황에서 먼저 물러서거나 회피하는 쪽이 지는 상황이 되는 게임인데,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두 명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둘 다 회피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저렇게 돌진했을 때 받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명 다 돌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분명 자신이 돌진하고 상대방이 회피하면 큰 이익을 받겠지만 둘 다 돌진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겠죠. 둘 다 회피하는 경우보다. 이 예시로는 이게 예전 1990년대 서구시장이 이때 치킨 게임의 양상을 지었다고 볼 수 있죠. 두 번째는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. 이건 되게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실 듯한데, 재수가 두 명이고 둘 다 가만히 같이 있죠. 근데 이게 물어봤어요. 뭐 범인의 범죄에 대한 거를. 그래서 두 명 다 자백을 하면
둘 다 아니죠. 잠시만요. 만약에 한 명이 부인을 하고 한 명이 자백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 자백한 사람은 성과, 부인한 사람은 10년. 근데 만약에 둘이 다 자백하면 5년, 둘 다 부인하면 1년이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은 이게 남이 부인하고 자신이 자백하면 석방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백이라는 좀 이득이 되는 거를 선택하겠지만 두 명 다 자백을 해버리면 오히려 두 명 다 이기적인 거랑 부인한 경우 1년보다 더 많은 형을 살게 되는 것이죠. 이게 해법이 있는데 이 해법이란 게 이거 한 가지 얘기가 한 번 할 때가 아니고 되게 실험적으로 이 상황을 여러 번 진행했을 때 누가 이걸 이득을 많이 보냐 그런 건데 티포텟이라고 만약에 상대가 자백을 했으면 나도 자백을 하고 상대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결과적으로 윈윈 상태를 유도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 공유주의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사용이 제한이 없는 공유지를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소들이 먹어치우면서 마구마구 사용하게 돼가지고 원래 목표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죠. 이거는 해결 방법이 조금 제시해 드리려면 하나 치킨 게임 이후에 좀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이런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앞에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보드게임을 만들기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구상을 카드형 2인용 보드게임으로 했습니다. 이 보드게임을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본 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시작했을 때 그 카드를 분명히 3장씩 받고 시작합니다. 그래서 자신이 턴이 되었을 때 선택을 돈을 지불하고 주사위를 돌리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카드를 한 장 받거나 지불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카드에는 그 돈 카드와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. 미션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출발 지점을 지나갔을 때 따로 별 카드라는 카드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별 카드는 돈 카드 3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 별 카드가 어디 작용하냐면 게임이 끝났을 때, 즉 40턴 후에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이때 그 가지고 있는 돈 카드와 별 카드에 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점수가 높은 쪽이 우승하는데 그 별 카드의 개수에 곱하기 10을 하고 돈 카드의 개수를 더하는 만큼의 점수를 가져서 그게 더 높은 사람이 우승합니다. 그리고 특수 규칙으로는 2명이 하기 때문에 이제 두 플레이어가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만났을 때 아까 보셨던 치킨 게임을 활용하여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길이 있습니다. 이 길에 양 플레이어가 양쪽에 서는데 돈이 적은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. 두 플레이어가 직진 또는 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플레이어가 부딪히게 된다면 돈이 적은 플레이어가 돈이 많은 플레이어의 돈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직진을 해서 부딪힐 경우는 돈을 2장 뺏어올 수 있고 우회를 해서 부딪혔을 경우는 돈을 1장 뺏어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잘 피해간다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 규칙으로는 아까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를 이용했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공유지 칸이 있습니다. 이 공유지 칸에 만약에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공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획득한 경우 턴마다 돈 카드 1장을 계속 얻을 수 있는데 만약 두 플레이어 모두
저희 공유지를 점령하게 된다면 이 공유지는 이제 붙은 뒤에 황폐화돼서 쓸 수 없게 됩니다. 네, 그렇게 되고요. 그리고 다른 미션 카드는 그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그 각 플레이 O 카드와 X 카드가 있습니다. 그 만약에 두 플레이 모드 O를 선택할 경우 플레이 모드 2번 돈 2장을 얻을 수 있지만 XO가 나왔을 경우는 X를 고른 플레이어가 만 3장을 얻을 수 있고요. 둘 다 XX를 선택했을 경우는 둘 다 1원 한 장밖에 얻지 못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게임 인원의 다른 여기 안 나왔지만 다른 예시 중 하나로 전장에 관한 게임이 있는데 그걸 이용했습니다. 이게 두 플레이어가 25개의 병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전장이 있는데 전장은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5개의 구역에 25명의 병사를 나누어서 배치를 합니다. 그래서 병사가 더 많은 쪽의 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병사가 더 많은 플레이어가 이겨서 그러면 이긴 전장의 수만큼 그 플레이어는 본 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가위바위보 게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임입니다. 결론은 이런 이론을 통하여 게임을 만듦으로써 수학적 공식에 대한 이해도와 공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보드게임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록에서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. 하지만 게임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게임에는 오락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게임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. 네,